프레스룸 너 발랄함의 대명사죠. 저희 아버님도 상당히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바로 홍진영 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홍진영 씨한테 이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석사 논문 가운데 74%가 표절이다. 뭐 이런 주장이 제기된 건데 이동석 기자. 홍진영 씨 측에서는 뭐라고 반박을 했나요? 네, 사랑의 배터리 아주 잘 알려진 가수죠. 요즘에 방송에도 최근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계속 나오는 가수 홍진영 씨가 석사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일단 소속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요. 소속사 측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홍진영이 석사 논문 심사를 받았을 땐 2009년이다. 당시 논문 심사에는 참고 문헌 등 많은 인용이 있어야 논문 심사 통과를 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심사 교수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심사 교수에 참여한 심사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이제 소속사가 대변해서 말한 겁니다. 특히 홍진영 씨에게 다시 한번 표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확실히 홍진영 씨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진영 씨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 표절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또 이 논문 대필 의혹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었지 않아요? 네, 홍진영 씨가 과거 논문 표절에 휩싸인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홍 씨는 논문 표절에 대해 해명에 나선 바 있는데요. 홍 씨는 지난 2013년에 한 방송을 통해서 돈 주고 학위를 받았네, 대필이네 이런 얘기가 많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나 그런 걸로 왜 거짓말을 하냐고 오히려 반박에 나섰는데요. 또 가수 활동으로 강단에 설 생각도 없다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런 걸 하겠냐며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의혹들, 그중에는 사실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 연예인들 경우에는 해명을 해도 계속해서 의혹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일단 연예계 활동을 하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논문 쓸 시간이 없었다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거기서 의심이 출발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사학위 논문 정도를 준비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글쓰기에만 전념을 해야 되거든요. 책 읽고 글 쓰고 자기 연구 데이터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거의 다 바쳐야 되는데 과연 홍진영이라는 잘 나가는 가수가 그럴 시간이 있었겠느냐 이 얘기죠.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카피킬러라고 해서 논문 표절 심의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74%의 그 표절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홍진영 씨 소속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용문이 많았다. 사실 2009년 논문 같으면은 아마 인용구라든지 각주를 통해서 인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홍진영 씨의 논문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특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연구 논문을 내놓지 않는 실험을 통해서 논문을 내놓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정리하고 자기만의 이론을 이제 새롭게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카피킬러가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때문에 아마 홍진영 씨의 논문을 심사했던 지도 교수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뚝딱 썼다라는 거 그걸 이제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걸 해명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저 이제부터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니까 1년간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믿게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예인들이 썼던 이 논문들이 얼마나 양질의 퀄리티의 논문인지에 대한 그 불신도 함께 깔려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에 대한 논문이 나오면 항상 학위가 나오면 대필 의혹과 표절 의혹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논문 표절 의혹하면 저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홍진영 씨도 이 논문 관련해서 좀 의혹을 받고 있는군요.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요. 누가 저한테 이제 해준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세상의 세금 중에 가장 비싼 세금은 유명세다. 맞습니다. 자, 다음 우리 귀여운 판다 모습 리포트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선물한 판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판다입니다. 지난 7월 20일에 태어나 이제 막 100일이 됐습니다. 배밀이의 뒤집기까지 흡사 100일 된 사람 아이와 비슷합니다. 태어날 때만 해도 197g에 16.5cm에 불과했지만 100일 만에 몸무게 30배, 몸 길이 4배로 폭풍 성장했습니다. 옛날에는 좀 많이 작았는데 검은색 털도 많이 났고 하얀색 털도 많이 났고 통통해지고 커가지고 더 귀여웠어요. 통상 판다는 미숙아로 태어나 초기 생존율이 매우 낮은데 다행히 튼튼하게 자란 겁니다. 그래서 아기 판다에게도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뜻의 푸바오란 이름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비 과정에서 쉽지 않겠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성공적으로 번식을 해서 육아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아기 판다 푸바오가 혼자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면 이르면 연내 일반 공개를 할 것을 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네, 앙증맞은 아기 판다의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인물이 이 판다는 아니고요. 지금 세계적인 걸그룹으로 진화하는 바로 블랙핑크 얘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이 판다하고 블랙핑크하고 뭐 어떤 관계가 좀 있죠? 네, 아까 보셨듯이 아기 판다 너무 귀엽죠. 블랙핑크도 아기 판다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제 유튜브 웹 예능에 이제 아기 판다의 일일 사육사로 나선 그 예고 영상을 게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에는 이제 블랙핑크의 그 멤버들이 아기 판다한테 먹이도 주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블랙핑크가 아기 판다를 만질 때 장갑을 끼지 않았다. 그리고 화장을 한 상태에서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우리 소중한 아기 판다들 만졌다며 중국 매체들이 강하게 비판 보도를 내놓습니다. 네, 근데 이 중국 매체들은 국영이잖아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측의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리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꾼들도 아니 중국의 국보가 판다인데 우리 국보를 이렇게 함부로 만져도 되는 거냐? 판다다 중국으로 회수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거죠. 이거 우리 건데 너 왜 맘대로 만져?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중국 건가? 중국 건가 찾아봤더니 정말 전 세계 모든 판다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전 세계 소유권은 중국에 있으니까 내 거 왜 맘대로 함부로 만져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토를 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런데 약간 여기서 드는 의문이 아니 블랙핑크가 맨손으로 만졌다고 한들 다른 사람은 맨손으로 안 만졌을까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글쎄요. 이게 과연 우리만 그렇게 만졌던 건지 아니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쯤 되면 저희도 백두산 호랑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봐서 함부로 건드리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글쎄요, 저도 뭐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지만 장갑 끼고 판다 만지는 모습은 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 중국 누리꾼들이 방탄소년단을 또 비판을 하기도 했죠. 그 이어서 이제 지금 블랙핑크까지 이제 비판 대상으로 삼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자꾸 케이팝 스타들한테 화살을 겨눠요. 네.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 질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서 중국에 보면 굉장히 국가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문화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신들의 패권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대표적으로 보면 사실은 중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뭐 수십 배 많지만 네. 사실은 세계 무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공한 지금 사실은 문화인 같은 경우는 거의 드문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계속 달림에도 불구하고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자산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못 나서는 이유는 결국 세계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또 중국의 어떤 국내 어떤 팬들 이런 게 굉장히 국수적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자기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중국의 관영 매체나 그다음에 어떤 이 팬들을 가장한 어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아까 좀 전에 리포트 보셨지만 그 판다 같은 경우에 사육사들도 장갑 끼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블랙핑크가 장갑 안 꼈다고 해서 지금 판다를 무슨 학대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이유는 결국 이제 사상권권 문제를 삼으면서
사실 우리의 좀 기를 죽이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져요. 최근에 BTS가 항미 원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 것들을 이제 중국이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또 이것 관련돼서 중국에서 또 은근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보면 결국은 중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패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무시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촬영을 진행했던 이 동물원 측에서는 당시 촬영이 이 사육사들 참여 아래 아무 문제 없이 손소독도 다 철저히 하고 진행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이 나네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세금은 이동석 기자 뭐다? 좀 웃겨가지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 유명세입니다.